뭐 일산도 있고요, 분당도 있고요.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일기 신도시는 돈 있으면 하셔야죠. 돈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보고, 기보유자분들은요? 기보유자분들도 홀딩 하셔야죠. 아, 홀딩. 아, 제가 이거는 사실 훨씬 과거 영상에서도 일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, 왜냐면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실 일기 신도시는 그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이슈였기 때문에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. 그래서 계속 나올 때마다 질문이 나왔었는데, 그때 제가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항상 가졌던 관점은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불었다 안 불었다 할 거다. 그래서 지금 꼭 들어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또 바람이 꺼지는 시기가 있을 거다. 그러면 이때 들어갔다가 바람 불 때 우리는 수익을 먹으면 되는 거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, 지금은 요 바람 부는 시기에 있는 거죠. 근데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면 다시 이렇게 바람 안 불 때 꺾여 내려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, 물론 꺾여 내려가는 순간이 또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이게 선도지구 아무 당첨된다고 선정된다고 해도 엄청 빠른 시간 내에 이 모든 일기 신도시가 다 재건축될 수는 없거든요, 현실적으로. 그러면은 이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조정받는 게 있긴 할 테지만, 선도지구로 선정되는 순간 이만큼의 폭이 아니라 그 낙폭이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금 이게 애매한 부분이, 선도지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프리미엄은 붙을 대로 붙어 있어요. 네. 그러면 사실 원래 제 관점으로 하면 다시 또 사그라질 테니 이때 사라라고 얘기를 할 텐데, 아까 제가 지금 계절적으로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앞으로 기다리는 거는 이제는 이렇게 보합하다가 오를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럼 이거랑 같이 만나버리면 이 낙폭이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고, 오히려 낙폭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상태인 건 맞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결국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내가 얼마나 이걸 길게 보고 가져가는지와 그 다음에 뭐 자금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후랭이님이 이제는 준비해 주신 질문지에는 분당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데,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되고 그러면 저는 진입하시는 거 좋다고 봅니다. 왜냐면 여기서 이 떨어지는 게 안 오면 이제 그 다음에 분당 못 사잖아요. 그러면 지금 요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예측이 되는 와중이라면, 저는 지금 좀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도 사면 결국 그 이상의 가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기보유자분들 홀딩. 예, 홀딩. 단지마다 악재가 다 다른데 그중 재건축 최대 악재는 뭔가요? 1번 고도 제한, 2번 단지 내 상가지분, 3번 필지 공유 등. 머릿속에 리스트가 있으신 분 같아요. 분당에서 지금 살 거를 보고 있는데 이제 각 단지별로의 특장점들이 있으니까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? 그쵸, 예. 그래서 아마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. 왜냐면 보면 상권, 아까 상권 이제 여기서 동의를 해주냐 안 해주냐,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 이제 분리해서 재건축 진행되는 곳들도 많잖아요. 니네 빼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. 근데 그러면 이 상권 그 파트가 그 아파트에서 얼마나 범위를 차지하는지에 따라서도 사실 다 수익성에 사업성에 연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. 그러면 단순히 이게 심하냐고 했을 때,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이 상가 지역이 아파트의 50%야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고도 제한이랑 비교를 해서 뭐가 더 심각할까요?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얘가 심각하죠, 사실은. 그렇죠? 근데 이게 만약에 한 뭐 1% 정도밖에 안 돼. 그럼 고도 제한이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. 필지 공유는 그건가요? 다른 데랑 합쳐서 해야 되는 거?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도 옆에 이제는 용적률을 만약에 얘는 많이 안 쓴 단지다 라고 한다면 얘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, 상권지에 대해서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1, 2, 3번 중에서 뭐가 더 영향이 큰가요? 라고 얘기하면은 이 각각의 개별 상황에 따라 사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순번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. 단지는 다른데 필지는 같은 경우입니다. 아, 그쵸. 제가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 케이스인 건데, 이거의 경우에는 저는 크게 리스크는 없을 거라고 봐요. 왜냐면 이게 이 필지 공유랑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,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. 한 100세대. 여기 옆에 500세대 단지가 있어요. 그러면 얘가 A, 얘가 B 아파트면 B 아파트 혼자 재건축하기에는 100세대 갖다가는 사업성이 어림도 없거든요. 그런데 A가 재건축을 한대. 그러니까 100세대가 야, 우리도 좀 껴주라 라는 식으로 이제는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이런 경우에는 누가 당연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겠어요? A요. A죠. 그렇죠. A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. 근데 B가 껴달라고 하니까 B를 껴서 그리고 A도 B를 끼면 더 좋은 부분이 있지. 근데 얘네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지분도 다 다를 거고
그럼 똑같은 아파트를 받더라도 추가 분담금도 다르게 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이때 팽당하는 건 얘가 팽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. 그럼 이 B를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건 좀 리스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. 근데 이 필지 공유는 하나의 필지인데 여기 A 아파트가 있고 여기 B 아파트가 있잖아요. 그럼 이 경우에는 A가 안 한다, B가 안 한다, 둘 중에 한 명이 안 한다 그러면은 약간 완전 전체가 파토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 지금 분당에서 재건축이 파토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. 실제로 그 선도지구 신청하려고 동의서 받고 이런 데 보면은 분당이 동의율이 제일 높았거든요. 95% 이상 나온 데들도 많았고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분당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이렇게 돼도 A나 B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나 안 할래라고 파토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라고 해서 이거는 좀 드물다고 보고요.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으로는 뭐 파토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을 거다. 근데 이 1번, 2번 같은 경우는 수익성의 문제잖아요. 이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. 그러면 이거는 개별 그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사실 사업성이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가 쪽에서 우리 이렇게 안 해주면은 그 동의 안 할 거고 재건축하는데 찬성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기존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럼 니네 알아서 해야 하고 상가를 분리시켜서 진행했지 진행을 못하거나 파토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파토가 나냐 안 나냐의 문제라고 한다면 요 1, 2번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안 나오냐의 문제인데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지분이나 뭐 용적률 남은 거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가 더 리스크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아파트 억 단위 수익 매도 가능하다면 예. 그러니까 좀 이제 생기는 거죠. 예. 기존 대출금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수익 나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수를 하면 좋은데 확신을 가지면서 매수할 수 있을지도 고민입니다. 강의에서 해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. 그리고 사실 이번 지난 상승장 때, 바로 직전 상승장 때 물리셔서 다 손해보신 분들이 혹은 무너지신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강의를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. 그리고 이상한 강의를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강의의 가장 큰 한계점이 뭐냐면 강의에서는 보편적인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내 상황은 다 다르거든요, 개개인이.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 예를 들면 공시지가 1억 이하를 투자해라 라고 추천을 했어요. 그럼 이게 그 당시에 투자 전략을 했을 때 나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. 나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는 사람이었어, 현금이. 그럼 그때 이게 맞는 전략이냐라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는 공시지가 1억 이하를 투자하는 게 맞는 전략이었을 수 있지만 10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단 말이에요. 이 사람은 다른 거 했어야죠. 이 정도 돈 있으면. 그쵸? 네. 근데 강의라는 게 보편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해답을 던져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. 근데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답을 던져준 걸 그 해답을 받고 그대로 실행에 옮겨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에 무너지신 분들도 사실 나의 자산 규모나 현금 흐름을 봤을 때 공시지가 1억 이하를 하더라도 한 5개 정도에서 멈추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20개를 질러 놓으니까 이게 내 자산 규모나 현금 흐름에 너무 과도해지니까 무너지면 한 번에 이거 확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. 투자를 할 때도.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때 아파트를 하는 게 괜찮을 수 있지. 그럼 내 자산 규모나 현금 흐름을 감안했을 때 한 개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때 또 아파트를 핫하니까 막 3, 4개씩 한 거야.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개개인별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이제는 대출을 상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 했을 때 자 이것도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투자 입장에서 상환하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, 보편적으로는. 근데 개별적으로 따졌을 때 이거랑 똑같아요. 저 전세 사는 게 좋아요, 월세 사는 게 좋아요, 이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이거든요. 그러면 전세가 예를 들면은 뭐 전세 살면 5억이 든대요. 그리고 월세 살면 뭐 1억에 100만 원? 뭐 이게 맞는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할게요.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. 이렇게 든대요. 그러면 이 경우에 월세는 어쨌든 100만 원의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. 얘는 5억을 다 돌려받지만 이 100만 원이라는 월세를 감당하면서 여기서 살 것인가 라고 판단했을 때 그 차익이 4억 차이가 나죠. 그럼 내가 4억을 굴려서 매달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럼 이 사람은 월세 가는 게 맞죠. 네. 무조건 월세 가야지. 네. 근데 내가 4억을 굴려서 50만 원도 벌기가 힘든 사람이야. 이 사람이면 전세 가는 게 맞겠죠.
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. 내가 대출을 갚냐 마냐 했을 때 대출 안 갚은 돈으로 대출도 이제는 이자를 내잖아요. 받고 있는 동안은. 그게 월세죠. 대출을 갚고 나면 이자 내는 건 없잖아. 돈은 묶여 있지만. 그럼 전세죠. 똑같은 거. 그럼 내가 이 대출금을 운용을 했을 때 은행에 제가 지금 대출금리를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자신이 있다?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? 라고 안 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. 내 개인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했을 때. 근데 내 개인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거 판단했을 때, 야, 지금은 시장이 별로여서 이거 대출 꺼버리고 그냥 하는 게 훨씬 낫겠다. 지금 이거 대출 안 받고 굴려봤자 다른 데 하면 손해만 더 커질 것 같아. 라는 게 시장 상황이야. 그러면 그때는 갚는 게 맞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는 대출은 고려를 해야 될 게, 대출을 갚았는데 나는 나의 DSR이나 뭐 집의 개수나 이런 거 봤을 때 요 갚은 거 언제든지 원하면 다시 빌릴 수 있어. 그러면 지금이라도 갚아놨다가 그때 다시 땡기면 되죠. 필요할 때. 근데 나는 이거 지금 갚으면 대출받기 앞으로 엄청 힘들 것 같아. 이거 DSR 규제 좀 약할 때 운 좋게 받았던 건데 지금 이거 갚고 나면은 이 대출 나 다시 못 받을 것 같은데 이 금액만큼?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대출 상환에 다른 의미에서 고민을 해봐야죠. 지금 이자를 좀 내더라도 한 1년 내에 기회가 또 올 것 같다. 라고 한다면 그때는 1년치 이자를 내더라도 그 기회를 돈을 갖고 있다 잡는 게 맞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거를 보편적으로 답변 드리면은 그 보편적을 따라 했다가 그분이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제가 틀린 답변을 드린 게 아니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못 따라하면 망하는 거예요. 누군가는 그걸 똑같이 따라해서 성공하고 누군가는 그걸 똑같이 따라했을 때 망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. 네. 뭐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성의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결정하셔라. 사실 그거는 너무 무책임하잖아. 각자의 상황에서 그 각자의 상황을 뭘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기준을 드린 겁니다, 지금. 제가 해답은 드리지 않았지만 네. 기준은 드린 거예요.